자, 비트나인 해야죠. 예, 비트나인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 공모주로 알고 있는데 비트나인 여기 있죠. 비트나인은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줬을 거예요. 언제 해줬냐? 자, 일봉상 보면 64일이구나. 자, 비트나인은 언제 하면 좋았냐면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초반에 엄청나게 하한가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때 사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서 수익 먹었으면 푸근하게 132% 수익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공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떨어먹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떨어먹는 놈들이 있을 때 이걸 과감하게 구매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말도 못하게 공모주는 튀어오를 타임이 존재해요. 실제로. 그 존재할 때가 언제냐 항상 보시면 똑같아요. 패턴은.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자, 보이시죠?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고점 대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거예요. 그럼 43% 손해를 보는데 사실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고점에 내가 물렸다 생각하면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반등 타이밍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때 사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요때 사는 거예요. 요때. 보이시죠? 이때를 사야 됩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는 분이 왔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없고요. 이 회사가 안 좋다는 악재가 엄청 이 뉴스 안에 녹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럴 때 거래량이 없고 아무도 사고 싶지 않아 할 때 그때 사고 나면은요. 결국 거래량이 튀어 오르면서 사게 됩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뉴스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없을 때가 12월 초반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오기 전까지였죠, 거의. 그쵸? 요거는 빼버리고. 자, 그러면 그때 뉴스를 봅시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요. 여기 비트나인에서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자, 12월 달에 뉴스가 뭐가 있었나 보죠. 비트나인 하락세 반전 뭐 이런 얘기 초반에 있었고 뭐가 자꾸 투자하고 취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신규 모델 구축하고 뭐 있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이때 샀느냐? 자, 보세요. 16일 뭐 이럴 때 샀는지 보세요. 16일 때 좀 샀네. 그쵸?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샀다고요. 이런 뉴스를 보고 아, 그래, 앞으로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럼 내가 투자를 해볼까 하면서 별로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을 때도 샀어요. 실제로 16일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사면 어떻게 되죠? 항상 똑같아요. 흐름은. 이때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주가는 여러분을 배신하고 이렇게 꼬리를 그립니다. 자, 꼬리의 폭을 볼까요? 꼬리의 폭을 보는 법은 고점 대비로 해서 여기 저점으로 체크해주고, 자, 여기서 체킹을 해봅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얼마냐? 16.67%의 손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이걸 고점에서 물리면은 당일에 16% 손실을 보면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티죠. 그쵸? 요 꼬리를 제하면 16%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결국 16%를 못 버티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주식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면서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한테 본전을 다 주면은 이 뉴스는 결국 개미한테 본전을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올려주는 척하다 다시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주가는 기가 막히게 흘러내립니다. 자, 그쵸? 주가가 기가 막히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12월 27일까지 아무 소식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돼서 갑자기 28일부터 쳐 오릅니다. 자, 28일에 오르고 29일에 오르죠. 30일에 오르죠. 1월 3일 오르죠. 그리고 1월 4일 오르죠. 그리고 1월 5일 오르죠. 그쵸? 그럼 한 일주일간 올랐다고 치면 되나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되느냐? 항상 똑같죠. 머리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구도로 갑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결론 뭐예요? 작년 12월 27일부터 튀어 올랐다는 얘기인데 뉴스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뉴스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뉴스로 보시면 27일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쵸? 29일 돼서 갑자기 특징주라고 딱 떠버려요. 그쵸? 그럼 29일에 뜨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한 흐름이 맞을 거예요. 아마도 높은 점에서 당신에게 주식을 사라고 꼬시는 게 될 거예요. 29일이 요때네요. 이때 돼서 뉴스 터져서 매집을 시키고 또 이렇게 갭상승을 시키고, 자 이거 보세요. 매도세가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요 꼬리가 이렇게 작으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죠. 결국 어떻게 되죠? 다음날에 다시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음봉이 생겼다는 거는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여기 내려 먹었다. 그럼 이건 매집을 시켰고, 그쵸? 매집에 성공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가는 쳐오르죠. 또 쳐오르죠. 1월 4일, 5일에 미친 듯이 오릅니다. 이 오름폭을 보시면 이때 쫓아갔다 칠게요. 고점에 물려서. 그래서 이 고점에서 털었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이 자, 몇 프로죠?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체크했을 때, 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32%예요. 그럼 급등주하고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32%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미친 듯이 쫓아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죠. 거래량이 없을 때 사시라고요. 이때 샀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최고의 시나리오로 고점에 팔았다 쳐요. 그럼 몇 프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도 어떻게 되죠? 87%인가요? 네, 87%.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저거 97%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01%. 아, 87%네. 87%고 101%예요. 요만큼의 차이의 가격은 결국 뭐냐면 9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요선에서 요선이 9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14%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뭔가요? 저점에 사라고 노래 부르는 겁니다. 저점의 특징이 뭔가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없다고요. 이런 호재 소식이 나면 이때 사지 말고 이게 눌려가지고 박살이 나서 거래량이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여기에 산 사람들이 속상해하면서 이 매물을 실망해서 털었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서서히 다시 거래량을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자, 제 얘기가 결과론적 얘기죠. 예, 맞아요. 결과론적 얘기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아무리 해주고 말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땐 이 결과론적 얘기를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역시 그랬고. 그게 왜 그렇느냐? 우린 이 빨간 기둥에 욕망이 들어갑니다. 바로 내가 추격하고 싶다는 이 매력을 느껴요. 내가 어쩌면 이 불기둥에 탑승하면 이렇게 달콤하게 며칠 안에 수익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인내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노력을 안 하고 거저 먹는 게 있었나요? 절대 없어요. 한탕주의를 버리세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비트나인 앞으로 전망 알려달라고 했죠? 자, 전망 보여드릴게요. 전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죠. 그럼 이 흘러내리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봐야겠죠. 대체 이거는 어디까지 흘러내릴 것인가? 그래서 뭘 보나요? 분봉을 보는 거예요. 그쵸? 분봉 보면 거의 초점이 없죠, 여기. 그럼 최대한 이래 압착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떤 흐름이 있나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좁혀보면 어떤 흐름이 있나요? 지금 보면은 아름답게 수많은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241선, 481선, 721선, 961선. 안 말해도 알겠죠? 2100, 2401선, 즉 10년선까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나요? 분봉상 역배열이다. 역배열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아직은 주가가 흘러내릴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섣부르게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보세요. 아래에서 이렇게 매집하는 흔적이 있어요. 아래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소신 있게 아래에서 산다고요.
올라가서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렸다면 깔끔하게 인정하세요. 그래 나 고점이야 인정해. 자 인정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물을 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설프게 타면 어떻게 되나요? 수없이 많은 시청자들한테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해도 어떻게 되죠? 분봉상으로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흐름이 7%까지는 하락한다고요. 겨우 1분봉으로 확인해도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며칠 사이죠? 이틀 사이에요. 이틀 사이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8% 이상, 10%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런 행동을 여러분은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세뇌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말하니까 좀 뭐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하지? 하는데 확신이 아니라 저도 수없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당하니까 이게 아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하러 제가 핏대에 세우면서 얘기하겠나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수익이 어떻게 돼요? 바로 10% 손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급등주를 왜 쫓아가려 하세요? 쫓아가지 말라고요. 급등되면 쫓아가지 마요. 어떤 상황이도. 물론 이 주식이 지금 급등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 주식이 급등이었을 때는 요 타이밍이 있었네요. 그쵸? 이 타이밍 그리고 이 타이밍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 당분간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지금은 흘러내리는 흐름이에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말해요. 여기에 지지가 많았는데 여기서 지지해주지 않나요? 자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지도요. 거래가 매도세가 강하면 그냥 뚫려요. 무슨 지지대가 무슨 이평선이 힘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리스크가 있죠? 금리 인상 더 큰 건 뭐죠? 바로 전쟁 위기 있잖아요. 전쟁 위기가 전쟁이 난다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핑계로 흘러내린다고요. 그럼 이거 흘러내릴 때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줍줍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가면 푸근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하다 언젠가 크게 당하면 끝나요. 999번을 이기고 1000번째 크게 잃으면 그냥 패배예요. 파산이라고요. 여러분 계좌가 깡통이 나지 않고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비트9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